나는 오래 살아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태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손을 넘겼는데도 여전히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고 있다면, 여전히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지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하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도 괜찮겠지요. 그 마음이 당신의 운을 조금씩 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나이가 들수록 왜 돈이 더 안 모일까요? 왜 젊을 때보다 더 불안해질까요? 왜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마음이 점점 궁핍해질까요? 나는 그 질문을 수없이 들어왔고 또 수없이 많은 노년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순 이후에 부르는 대부분 새로운 불행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의 연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비교해도 괜찮았습니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도 필요했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남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한다면 그때부터 삶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돈이라는 것은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손에서는 이상하게도 자꾸 빠져나가려 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 만났던 한 어른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늘 얼굴이 편안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걱정이 없으십니까?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나이에 맞지 않는 걱정을 안 할 뿐이네. 그 말이 나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맞지 않는 생각을 붙들고 살 때 운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예순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남의 성공을 질투하고 남의 재산을 헤아리고 남의 자식과 자신의 자식을 비교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쉼을 잃은 것입니다. 마음이 쉼을 잃으면 돈도 쉼을 잃습니다. 운도 머물 곳을 잃습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불필요한 마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예순 이후에도 계속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미 충분히 애썼는데도 아직도 자신에게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기운이 담깁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삶의 방향을 서서히 바꿉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이 말들을 매일 반복하는 한 아무리 재물이 들어와도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면은 재물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나는 노년에 가장 위험한 습관이 바로 이 끊임없는 자기 결핍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그 언어가 성장의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그 언어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연료가 아니라 삶을 태워버리는 불씨가 됩니다. 사람들은 운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운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운이 쉬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많이 얻는 삶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덜 비교하고 덜 후회하고 덜 자책하는 삶 말입니다. 그 첫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는 것. 이것을 멈추는 순간 삶의 흐름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것을 수많은 얼굴에서 확인했습니다. 조용히 운이 돌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교수님,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여유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더 불안해질까요? 나는 그 차이가 능력이나 운명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바쁩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했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비교와 긴장은 어쩌면 생존에 가까운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모하는 일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 강단에 서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과 중년의 얼굴들을 보아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삶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정도 나이에 이만큼밖에 못 이뤘습니다. 젊었을 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요.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말들은 모두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조용한 판결입니다. 그 판결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자신의 삶을 믿지 않게 됩니다. 삶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운이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돈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을까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은 편안한 얼굴에 깃든다. 나는 이 말이 참으로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초조한 얼굴, 늘 계산하고 걱정하는 눈빛, 자기 삶을 부정하는 말들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없습니다. 예순 이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도 더 큰 계획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불필요한 마음의 습관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가 존경하던 한 선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도 검소하게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왔고 필요한 순간마다 길이 열렸습니다. 어느 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네. 그 한 문장에 그분의 삶 전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순을 넘기며 자기 인생을 성급히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곧 남은 인생의 분위기가 됩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평범하게 살다 끝날 것이다. 이런 말들은 현실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나는 노년에 접어들수록 말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태도를 만들며 태도는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운이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그 흐름의 결과입니다. 예순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정의하는 한 삶은 계속해서 부족함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정의를 멈추는 순간 이상하게도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운을 부르는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 그 힘은 크지 않지만 오래 지속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나는 충분히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남은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인정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기 삶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어떤 선물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돈과 운을 붙잡지 못하는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말을 줄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까? 이런 말들은 소리 없이 마음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쌓여 사람의 표정과 태도를 바꿉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중년과 노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아 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각자의 인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자기 삶을 부정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긴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긴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타인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선택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인생을 자꾸만 줄 세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많은 노년의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요즘은 괜히 서럽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기 인생을 끝없이 돌아보며 후회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는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반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그 후회는 삶을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사람의 기운은 과거에 오래 머물수록 약해집니다. 지나간 일은 다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순 이후에도 계속 과거와 싸우고 있다면 그 싸움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저 지치게 될 뿐입니다. 나는 한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안고 살 것인지 과거를 내려놓고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과거를 안고 사는 사람은 현재를 살 힘이 없습니다. 현재를 살 힘이 없는 사람에게 미래의 운이 다가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노년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지금도 충분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미 끝난 장면만 바라보며 남은 삶을 스스로 작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와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 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받아들일 마음이 지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좋은 일도 부담이 됩니다. 기회가 와도 괜히 기대하지 말자라며 밀어냅니다. 이때부터 운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거부당하는 곳에 오래 머무는 운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년에 접어들수록 자기 삶에 대한 태도가 사람의 전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보다 건강보다 그 태도가 더 오래 남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도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낮춘 것입니다. 예순 이후에도 계속 자기 삶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습관,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말년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조용하지만 깊은 원인입니다. 삶은 우리를 벌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벌할 뿐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반성도 더 큰 각오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더 이상 죄인처럼 대하지 않는 것.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풀릴 때 운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익숙해진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행동이 아니라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의 말과 시선에 대한 반응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체력이 약해지듯 마음의 회복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씩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 일을 해요? 이제 좀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잖아요. 이런 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 듭니다. 혹은 더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나이입니다. 사람의 운은 자주 흥분하는 곳에서 떠나고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곳에 머뭅니다. 노년의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는 타인의 말에 자기 가치를 맡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삶이 흔들리는 상태 말입니다. 이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 마음은 늘 외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평안도 여유도 운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순 이후에는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불안은 부족함이 아니라 쌓아둔 것들에서 나옵니다. 쓰지 않는 물건, 버리지 못한 옛 기록,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집 안에 오래 머물면 사람의 마음도 함께 눌립니다. 마음이 눌리면 생각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면 운의 흐름도 막힙니다. 나는 은퇴 후 조용히 집을 정리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가벼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순 이후에는 말을 줄여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은 처음에는 마음을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반복되면 자기 삶을 스스로 설득하는 말이 됩니다. 세상이 이래서 안 된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나. 사는 게 다 그렇지. 이 말들이 입에 붙는 순간 삶은 그 말의 크기만큼 작아집니다. 나는 노년에 크게 성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작게 만들 필요도 결코 없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확장하는 삶이 아니라 정리하는 삶입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입니다. 자기 인생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 일, 그 일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존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비교를 하지 않는 것, 지나간 선택을 계속 벌하지 않는 것, 남의 시선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이 몇 가지만 지켜도 삶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나는 많은 노년의 얼굴에서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느려지고 삶이 덜 흔들리는 모습 말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걱정이 줄었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운이란 그렇게 조용히 돌아옵니다. 크게 알리지 않고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예순 이후의 삶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은 더 얻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지 않을 것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 선택이 쌓일수록 삶은 다시 숨을 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오래 살아오며 가장 자주 떠올리게 되는 한 문장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년은 그가 무엇을 더 얻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조용히 내려놓았는지로 결정된다. 우리는 젊을 때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성과 체면, 비교, 인정, 그 모든 것들이 그 시절에는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이후에도 그것들을 그대로 쥐고 있다면 손은 늘 무겁고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노년의 삶은 속도를 줄이는 삶이어야 합니다. 느리게 말하고 느리게 생각하고 느리게 판단하는 삶 말입니다. 그 느림 속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는 사실, 이미 많은 것을 견뎌냈다는 사실, 이미 남길 만큼 남겼다는 사실 말입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안한 얼굴로 삶을 정리한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그들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운이란 결국 그 태도를 따라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삶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순 이후에 돈이 많아질 수도 있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삶의 중심이 안정되면 돈은 그 주변을 맴돌 뿐입니다. 그러나 중심이 흔들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불안합니다. 나는 노년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마음에는 감사가 자라고 감사 속에서는 운이 천천히 뿌리를 내립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순 이후에도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더 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더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당신 편이 됩니다. 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 쉬고 싶은 마음 곁으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제는 붙잡는 삶이 아니라 놓아주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남은 인생을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